사무장에서 출세했습니다. 잘하고 있나 저는 안 궁금합니다. 못해! 전혀 못해! 무슨 꿀보이스 깔끔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들어보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예. 제가 어디 갔냐 궁금해하신 분들 궁금하지 마시고요. 저는 잘했습니다. 새해 뵙겠습니다. 예,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 내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젯밤에, 오프닝을 제가 작성을 하는데, 오프닝을 쓰지 마라. 그래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하도 오프닝 때 사고를 치니까, 못하게 하는구나. 야, 언론 자유 탄압하는 뉴스 공장 각성하라. 이걸 준비했는데, 따로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이거였군요. 예. 지금 공장장의 네. 목소리를 따라한 네. 분이신 거죠?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웃음소리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절대로 동감할 수 없습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가죠. 이게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지난밤에 이제 많이 나와서 오늘 저도 또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네. 달려보겠습니다. 자, 공장문 열겠습니다. 가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이요.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에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한 겁니다. 네.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과정 등을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새벽에 눈을 뜨시고 나서 바로 혈압을 급상승시킨 뉴스였죠. 근데 이 좀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저는 이거 좀 예상이 되는 거였어요. 어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일단 이거 1인 2역을 할 수도 없고 네, 예. 영장 전담 다시 수석으로서 이게 미니 예, 인터뷰를 좀 하셔야 될 것 본연의 같아요. 업무로 돌아가서 네. 지금 그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면서 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밝힌 게 아까 김 기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대로입니다.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밝혀진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제대로 이제 나중에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어느 정도 인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인데요. 그 근거가 된 게 이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에 돈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그럼 뇌물이 아니라는 거냐? 네, 이게 이 상식하고 또 좀 어긋날 수 있는데. 네, 매달 500만 원씩 5천만 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자리하고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데하고 조직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물이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현안이 있는데 당신이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것 좀 해줘라 하면서 금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정보원 입장에서 볼 때 정무수석한테 그런 청탁을 할 만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 사실 따져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뇌물을 주는 상대방이 대통령이면 이거는 뇌물이 되죠. 왜냐면은 국가정보원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청탁한다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줄 수 있는데 이건 약간 좀 약간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됐던 그 사안이 뭐였냐면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이걸로 이제 뇌물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정보원하고 문고리 3인방하고 또 이게 관련이 없는데. 네, 그런, 뇌물에 대한 대가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직무 관련해서.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돼서 영장이 발부가 됐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구조가 워낙 특이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자면 비서관은 아무 이런 직무 관련성이 없지만 이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접근이. 그러니까 결국 이 문고리 3인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일종 공범의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그런 관점 하에서 인정하고 나갔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당시에 검찰이 얘기했던 거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한 몸으로 본 게 아니라 통으로 청와대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상납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근데 그때 영장이 그대로 발부되고 통과가 되니까 이번에도 같은 구조를 유지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좀 그렇죠. 게다가 여기에 이 지금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그 판결이 옳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예전 1심 판결. 네,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요.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네, 진행 중입니다. 예, 이제 선고만 남았죠. 거기서 그 재판부가 판결 이후에 아주 황당한 논리를 제시를 하는데 뭐 애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어차피 보수 정권이 잡았으니까 보수적인 견지를 유지해야 되니 진보적인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들 뭐 연예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판결에서 보면 구조를 판결에 나오는 그런 이유에 따라서 봤을 때 구조가 뭐였냐면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었잖아요. 허수아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지금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와 있고 아직 그 판결이 뒤집어지기 전인 이상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이분은 허수아비인데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뇌물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돈을 받은 게 옳다, 뭐 잘한 거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과연 이게 뇌물로 볼 수 있는 범죄냐 하는 데 대해서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너무 황당한 결정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죄송합니다. 수긍이 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큰 믿음이 안 가는 게 전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른 생각으로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해설을 해드리긴 해드립니다만 사실 좀 의구심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이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제공한 데는 종전 1심 재판부입니다. 그 판결이 지금 여기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었고 그래서 지금 검찰의 재청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거를 지켜보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거기서 만약에 1심 판결이 뒤집어진다면 뭐 그거 할 수도 있죠. 거기서 다시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그렇게 좀 더 집중하는 게 과연 필요한지 약간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검찰의 수사 계획이 뭐였는지는 저로선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사실 정무수석이 돈을 받았고 이게 뇌물이라면 비서실장, 그다음 대통령 여기까지도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향후에 수사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거기는 뭐 혐의점이 발견이 안 돼서 지금 조윤선 전 장관까지만 얘기를 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돈을 주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 돈을 금품을 제공한 그 쪽에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어제 채널A 쪽에서요, 그 조윤선 전 장관의 방어 논리에 대해서 좀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네네. 내용들을 보면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친분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이를 지시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개인적 친분 때문에 돈 줬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500만 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니다라고 여겼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고손실죄로 위반이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국고손실죄가 더 센데 원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이 진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진실이더라도 더 아프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우리가 뭐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일해서 벌은 거 가지고 세금 내는데 그걸 자기들 이게 후배가 불쌍해 보여가지고 주는 이런 돈으로 쓰였다는 게 네, 월 500이 큰 돈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좀 황당하고요. 게다가 검찰에서는 돈 준 방식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는데 네. 잡지에 현금 봉투 끼워서 조심히 그러니까 몰래 줬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 돈을 주는 것이 적당하진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농담할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이 잡지가 시사인이라면 어느 정도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나? 네. 청와대에서 시사인을 현금 봉투에 끼워서 줬다면 그것도 놀라운 뉴스겠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이제 채널A도 보도를 했는데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비서관이 줘서 받았을 뿐이다. 예, 결국은 또다시 허수아비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냥 줬으니까 받았을 뿐이고 이것이 위법한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조윤선 전 장관이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거든요. 이분이 연수원대 아니랬는데 갑자기 정치계로 들어가서 허수아비가 되셨는지 왜 이렇게 이게 저 법률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항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보통은 무효 항변, 취소 항변 이러는데 이거를 바보 항변이라고 합니다. 바보 항변은 법률상 이유가 없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참 열심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이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어제 심리를 진행한 곳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부였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 다 검색해 보셨으니까 아시죠? 이우철 부장판사, 그 심리로 열려서 결국, 적부심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기각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적중하셨네요. 그렇죠. 확률이 50%잖아요. 예. 이거 아니면 저거였는데. 그래도 맞추기는 어렵죠. 예. 사실 어저께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워낙에 뉴스공장이 영향력이 큰 방송이라서 말씀을 잘못 드리면 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이우철 부장판사가 저하고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1년 동안. 속속들이 잘 알아요. 이 성향을. 그래서 하나 걱정스러웠던 거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정의롭다까지라고 평가는 못하겠지만 또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선배인데 이분이 그 성향을 보면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오염되지만 않았다면 그러면 당연히 성향상 이런 자신의 권력을 사적인데 동원하고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게 그걸 못 참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보수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말 정통 보수적인 그런 분이어가지고 근데 늦게까지 안 나와서 오염되셨나? 이거 퇴근 전에 6시 전에 분명히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이건 어떤 개인적인 거 말고 구조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이게 원래 구속적 부심의 본래 모습이에요. 지금 영장을 발부했던 권순호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26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우철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25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선배라고 치면 선배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같은 급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한 결정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을 하고 그래서 영장 발부 이후에 나온 사정만 가지고 이게 석방할 어떤 이유가 합당하냐 아니냐 그렇게 심사해 왔는데 이걸 무너뜨린 게 예전에 김관진 전 장관 때 신광열 부장판사였죠. 그러니까 그때 다들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는 그런 비판이 나왔던 거고요. 네, 그 관련해서 뉴스가 어제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는데요. 네. 범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이유로 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가 비밀예자 문서를 보면요. 김 전 장관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을 지원하려고 한 뚜렷한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부심이 적절했나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또 법규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받았던 혐의 중에 가장 중한 부분이 군형법 위반이었거든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군인은. 근데 이분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현재는 민간인이죠. 민간인이죠. 그러니까 원래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그런데
그럼 왜 군형법을 적용을 하느냐? 군인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군형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그게 발부가 됐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정부조직법인가에 보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국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관 국무위원이잖아요. 이 국무위원은 그 정치관여 하는 데서 처벌 조항이 없어요. 정치관여를 하면 안 되지만, 정치운동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군형법에 따르면, 원래 자기가 적용받는 그런 법인 국가공무원법이죠.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아닌데, 공범이 되면 처벌받는 게 말이 되냐라는 논리를 들이댔던 거고, 그게 먹혔었는데, 재밌는 거는 2006년도에 이 비슷한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대법원 판례가. 아마 그게 상당히 참고가 됐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나중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바뀌었었는데 그 바뀐 법을 몰랐을 리가 없는 것 같은데 바뀌기 전 법을 적용해서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 해서 석방을 했는데 안 불투명합니다. 투명합니다. 범죄됩니다 이거. 네, 게다가 계속해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 근데 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그 신광열 부장판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가 무슨 만행을 저지른 거냐면 이 군이 댓글을 달면서 정치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정말 뭐 한 트럭이 나와도 구속적 부심에서 석방이 된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주했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걸 그 동일한 범죄 사실을 가지고 구속을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증거가 아무리 나와도. 그래서 적부심이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진짜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참 더 허탈한 거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증거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어제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면 합의는 없었다라는 박근혜 정부 발표는 거짓말이었다라는 건데요. 비공개 합의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2015년 공개한 합의문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손해상에 대해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고 명시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요구로 만들어진 비공개 문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 계획 묻고 싶다라고 하니까요. 한국 정부에서는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손해상이나 기린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일본 쪽의 이야기에 대해서도요. 노력하겠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들을 예정이어서 거기서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위안부 피해자 이 관련 합의, 한일 합의를 보면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첫째는 장관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대표해서 이제 양국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합의를 했으면 약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간의 합의는 서로 지켜야죠. 국제법상. 근데 국제법상 이런 합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국가 간의 합의를 한 거. 근데 지금 정확하게 그 조약이 기억은 안 나는데 조약으로서 성립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문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조약이냐. 국제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합의인 거냐. 근데 게다가 비공개까지 있어요. 조약은 문서로 하는 거니까 공개되는 게 원칙인데 비공개 합의라면 이건 더더욱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왜 이런 합의를 하느냐. 내용도 보면 이 TF에서 발표할 때 나왔지만 너무 일방적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일방적으로 퍼졌나 일본에. 예. 그러면 뭔가 다른 걸 얻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뭘 얻었을까? 이것도 한번 밝혀서 조사해서 밝혀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체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역적질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대한민국의 국민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분들의 인권에 반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나온 내용들을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내 타결을 압박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만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이거 저기 외교 관계상 그 하면 안 되지 않냐, 저기 공개를,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또 어떻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어제 윤병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이고 합의가 시급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주를 수용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네. 예. 하지만 어제 또 불가역적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도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네. 원래 굉장히 문제가 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쪽 요구와는 굉장히 다르게 쓰였다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에 의해서 이 불가역적 표현이 오히려 일본에 유리하게 쓰였다라고 합니다. 예. 뭐 무슨 생각으로 시작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이용을 당했든 강하게 협력을 했든 간에 이거는 민족 반역적인 그런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무장에서 출세했습니다. 잘하고 있나 저는 안 궁금합니다. 못해! 전혀 못해! 무슨 꿀보이스 깔끔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들어보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예. 제가 어디 갔냐 궁금해하신 분들 궁금하지 마시고요. 저는 잘했습니다. 새해 뵙겠습니다. 예,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 내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젯밤에 오프닝을 제가 작성을 하는데 오프닝을 쓰지 마라. 그래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하도 오프닝 때 사고를 치니까 못하게 하는구나. 야, 언론 자유 탄압하는 뉴스공장 각성가라 이거 준비했는데 따로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이거였군요. 예. 지금 공장장의 네. 목소리를 따라한 네. 분이신 거죠?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웃음소리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절대로 동감할 수 없습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가죠. 이게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지난밤에 이제 많이 나와서 오늘 저도 또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네. 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너무 황당한 결정들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죄송합니다. 수긍이 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큰 믿음이 안 가는 게 전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른 생각으로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해설을 해드립니다만 사실 좀 의구심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이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제공한 데는 종전 1심 재판부입니다. 그 판결이 지금 여기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었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재청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거를 지켜보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거기서 만약에 1심 판결이 뒤집어진다면 뭐 그거 할 수도 있죠. 거기서 다시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그렇게 좀 더 집중하는 게 과연 필요한지 약간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검찰의 수사 계획이 뭐였는지는 저로선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사실 정무수석이 돈을 받았고 이게 뇌물이라면 비서실장, 그다음 대통령 여기까지도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향후에 수사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거기는 뭐 혐의점이 발견이 안 돼서 지금 조윤선 전 장관까지만 얘기를 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돈을 주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 돈을 금품을 제공한 그 쪽에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어제 채널A 쪽에서요, 그 조윤선 전 장관의 방어 논리에 대해서 좀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네네. 내용들을 보면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친분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이를 지시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개인적 친분 때문에 돈 줬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뇌물이 아니라는 거냐? 네, 이게 이 상식하고 또 좀 어긋날 수 있는데. 네, 매달 500만 원씩 5천만 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이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자리하고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데하고 조직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물이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현안이 있는데 당신이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것 좀 해줘라 하면서 금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정보원 입장에서 볼 때 정무수석한테 그런 청탁을 할 만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 사실 따져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만약에 뇌물을 주는 상대방이 대통령이면 이거는 뇌물이 되죠. 왜냐면은 국가정보원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청탁한다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줄 수 있는데 이건 약간 좀 약간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됐던 그 사안이 뭐였냐면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이걸로 이제 뇌물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정보원하고 문고리 3인방하고 또 이거 관련이 없는데. 네, 그런, 뇌물에 대한 대가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직무 관련해서.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돼서 영장이 발부가 됐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구조가 워낙 특이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자면 비서관은 아무 이런 직무 관련성이 없지만 이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접근이. 그러니까 결국 이 문고리 3인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일종 공범의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그런 관점 하에서 인정하고 나갔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당시에 검찰이 얘기했던 거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관들을 한 몸으로 본 게 아니라 통으로 청와대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상납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근데 그때 영장이 그대로 발부되고 통과가 되니까 이번에도 같은 구조를 유지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좀 그렇죠. 게다가 여기에 이 지금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그 판결이 옳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예전 1심 판결. 네,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요.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네, 진행 중입니다. 예, 이제 선고만 남았죠. 거기서 그 재판부가 판결 이후에 아주 황당한 논리를 제시를 하는데 뭐 애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차피 보수 정권이 잡았으니까 보수적인 견지를 유지해야 되니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들 연예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판결에서 보면 판결에 나오는 그런 이유에 따라서 봤을 때 구조가 뭐였냐면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었잖아요. 허수아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지금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와 있고 아직 그 판결이 뒤집어지기 전인 이상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이분은 허수아비인데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뇌물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돈을 받은 게 옳다, 잘한 거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과연 이게 뇌물로 볼 수 있는 범죄냐 하는 데 대해서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서울중앙 달려보겠습니다. 자, 공장문 열겠습니다. 가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이요.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에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선고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한 겁니다. 네.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과정 등을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새벽에 눈을 뜨시고 나서 바로 혈압을 급상승시킨 뉴스였죠. 근데 이 좀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저는 이거 좀 예상이 되는 거였어요. 어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일단 이거 1인 2역을 할 수도 없고 네, 예. 영장 전담 다시 수석으로서 이게 미니 예, 인터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지금 그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면서 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밝힌 게 아까 김 기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대로입니다.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밝혀진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제대로 이제 나중에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어느 정도
인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인데요. 그 근거가 된 게 이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에 돈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게